네, 벌써 지난해였네요. 저는 임차인입니다. 국회 연설로 관심을 한 몸에 받았었죠. 국민의힘 초선입니다. 윤희숙 의원이 오늘 대선에 나서겠다 이렇게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상당히 강한 어조로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는데요. 오늘 출정식에서 나온 목소리입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임차인입니다. 도대체 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이런 것을 점검하지 않고 이걸 법으로 달랑 만듭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20대 대통령 출마 선언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정치에 입문한 지 이제 겨우 1년이 됐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곳에 와서 본 정치판에는 정치가 없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어떤 개혁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동개혁, 교육개혁, 공공부문개혁 어느 하나 입에 올리고 있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곧 고갈될 것이 뻔한 국민연금도 방치했습니다. 이 정도면 정부가 아니라 일자리 파괴범입니다. 앙상한 이념으로 국민 삶을 망가뜨리는 탈레반들로부터 권력을 되찾아오는 선거가 돼야 합니다. 네, 윤희숙 의원이 오늘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굉장히 강한 어조로 현 정부를 비판했죠. 문재인 정부는 어떠한 개혁도 하지 않았다. 굉장히 오늘 언론사에서는 이 제목을 많이 뽑았던데 탈레반에서 권력을 찾아오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이두하 의원은 초선 의원이고요. 지역구를 둔 초선 의원이고 여성 의원인데 대선에 출마를 선언했다. 굉장히 정치권에서도 이례적이다라는 평가가 나오던데 우리 이두하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예상을 했었습니다. 예상을 했었습니까? 예, 이제 주변에서 이제 이 윤희숙 의원은 이제 멘토라고 해야 되나 이제 영향력을 크게 끼치는 분이 한 두 분 있는데 그 중에 한 분도 제가 잘 아는 분인데 그분이 사실 이제 경제 전문가고 국회의원을 하신 분인데 후원 회장도 하고 윤희숙 의원을 정계에 연결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래요? 한 명은 그 아주 가까운 인척이 이제 우리 당뇨 출신인데 청와대도 갔다 오고 이런 분이 아주 가까운 인척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 조언을 많이 하는데 그 두 분을 통해서 들으니까 처음에 이제 전당대회에 나오라고 얘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윤희숙 의원한테요. 대표하라고. 네, 김종인 전 위원장도 그렇고 다른 주변 초선 의원들도 윤희숙 의원한테도 많이 나오라고 했는데 그때 나는 꿈이 조금 더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면 이제 대선 출마를 하려나 보다 그때부터 예상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윤희숙 의원은 우선 당에서는 되게 바람직한 후보가 아닐까. 이제 결과가 어떨지는 저희가 열어두고 생각해야겠지만 정책으로 공방을 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경제 정책으로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비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재명 저격수라는 이름도 있고 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활력을 이제 경선 과정에 활력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그리고 결과도 어떻게 될지 기대해봄직한 그리고 네. 또 여성 초선이기 때문에 아마 여성 의원들도 많이 기대를 하지 않을까 초선 의원들도 또 새로운 구심점이 생긴 거 아닐까 싶어서 기대를 해봅니다. 이두하 변호사가 방금 말씀하셨던 그 포인트. 윤희숙 의원은 이른바 이재명 저격수로도 알려져 있죠. 오늘도 이재명 지사에 대한 발언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이 지사에 대해서 윤희숙 의원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선에 나서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여권의 선두주자인 후보는 가난하든 부자든 모두에게 돈을 똑같이 뿌려서 경제를 성장시키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는 그 규모가 이미 세계 9등입니다. 그런데도 길에는 폐지를 줍는 가난한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 국민들 가슴속에 얹혀있는 큰 돌덩이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돈을 뿌려서 세금주도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소득주도 성장으로 경제를 말아먹고도 얼마나 국민이 우스웠으면 이런 짓을 반복합니까? 야, 윤희숙 의원 오늘 마저 작정하고 출정식에 나선 것 같죠? 여권의 선두 후보 노란색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사진도 있군요. 이재명 경기지사를 겨냥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이런 일을 반복하냐. 우리 소주성이라고 하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비판도 있었고요. 우리 김근식 교수 보시기에는 윤희숙 의원의 대선 출마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좀 이게 활용도라고 하면 어떨지 모르겠으나 어떻게 보세요? 예. 상당히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저는 다목적의 의미가 있다고 봐요. 다목적의 의미가 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출마 선언을 꼼꼼히 읽어봤는데 그러셨군요. 윤희숙 의원이 본래 굉장히 실력이 탄탄한 그다음에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진정성이 있는 국회의원이고요. 그래서 저는 아주 유의 있게 봤는데 제가 좀 집중적으로 좀
새롭게 받아들였던 인상은 두 가지인데,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당내에 지금 거론되는 대선 후보들과 지금 바깥에 있는 유력 주자들이 있습니다만 그들과 구분될 수 있는 윤희숙만의 저는 두 가지 오늘 핵심 포인트는 첫 번째는 청년 미래에 대한 걱정입니다. 청년 미래.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너무 미래에 희망이 없다는 것을 너무 정확히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후보들도 말은 하지만 구체적인 고민과 거기에 대한 정책적 비전을 지금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윤희숙 후보가 지금 우리 젊은이들의 분노와 좌절과 이 절망에 대해서 어떻게 정치권에서 제시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공론화의 장을 열어주는 의미가 하나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 내가 눈에 띄는 것은 아까 나왔습니다만 노동개혁, 공공부문개혁, 그리고 이 기업 규제개혁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민노총이나 전교조 이야기가 오늘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출마 선언문에. 그러나 사실 다 민노총이나 전교조 등등의 이제 기존의 그런 좀 그 좌파 진보 진영 단체를 어떻게 좀 바꿔야 되겠다는 이야기는 합니다만 공개적으로 떠드는 정치는 없었어요. 왜? 무섭기 때문에. 근데 윤희숙 의원은 이번에 아주 대놓고 민노총에 대해서는 분명히 개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귀족노조는 이제 없어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에서 이제는 할 말을 할 수 있는 저는 사람으로서 윤희숙 의원이 그런 부분에서 좀 깃발을 들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아까 나왔던 것처럼 이재명 지사와의 또 이 전문가적인 또 식견을 가지고 계속 굉장히 논쟁을 공방도 많이 그렇습니다. 벌였었어요. 논쟁을 벌일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저는 우리 네. 당내 후보 중에서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을 절대 포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 예. 고집이 센 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을 끝까지 밀고 나갈 것이고 그러면 저는 윤희숙 후보가 나서서 적어도 우리 당내에서는 윤희숙 후보가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의 문제점 또 허구성 예. 이런 것들을 정확히 지적해낸다고 한다면 일단 기본소득 논쟁 자체가 생산적으로 흘릴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이고 예. 국민들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저는 우리 당에서 굉장히 주목해 볼 만한 다크호스로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크호스라는 말씀까지 하셨고 우리 이현정 의원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일단 예. 이제 국민의힘에 이준석 대표가 들어서면서 사실 정치 문화 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잖아요. 최근에 대변인 토론 배틀도 하고 예. 또 뭐 그침없는 또 이런 이야기도 하고 해서 정치 문화를 바꿨다면 저는 윤희숙 의원의 등판은 이 선거판에 있어서 정책으로 승부하는 문화 이걸 한번 저는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봅니다. 예. 왜냐하면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는 경제 문제를 굉장히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직선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예. 임차인 그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5분 연설이 누구나도 그거 들어도 굉장히 이해가 빠릅니다. 화제가 됐었죠. 그리고 또 예. 오늘 이야기를 들어봐도 이 소득주 성장이나 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논지가 명쾌하고 본인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런 걸로 보면 아마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이제 저는 붙을 텐데 네. 저는 윤희숙 의원이 상당한 아마 두각을 나타낼 걸 봐요. 아하. 왜냐하면 또 경선 분위기도 확 바꿀 거라고 봅니다. 지금 네. 우리가 무슨 뭐 이재명 지사가 뭐 김부선 씨가 어떠니 네. 또 윤 전 총장이 무슨 장모가 어떠니 뭐 이런 게 지금 대선의 중요한 이슈가 되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선의 이슈는 국민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미래에 살아가는데 먹거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가 중요하죠. 집중적으로 부각이 네. 되고 그 부분에 대한 대선주의 생각이 공개가 돼야 되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윤희숙 의원의 어떤 등장은 이슈를 이제 완전히 이런 우리 국민들의 먹거리와 이런 방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예. 저는 계기가 된다. 앞으로 아마 이재명 지사도 이 부분에 대한 단단히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본인이 이야기하는 이 기본소득 이런 것에 대해서 아마 윤희숙 의원하고 일전을 붙어야 될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윤희숙 의원이 연일 이재명 경기지사 때리기에 나서자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윤희숙 의원을 두고 이런 발언이 오늘 발언이죠. 예, 오늘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윤희숙 의원이 우리 이제 국민들이 바라볼 때 대통령 후보로서 깜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은 판단이 남아있다고 보고요.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이제 의원님 출마를 놓고 대통령 깜과 관련된 이런 발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원님 생각이 뭐라고 하셨어요? 깜이 아니라고? 모든 후보가 깜인지 아닌지는 앞으로 검증 대상이죠. 예, 박성준 의원의 발언은 어제 발언이었다고 하고. 자, 어떻습니까? 박성준 이재명 후보 캠프 대변인입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이죠. 윤희숙 의원과 이런 좀 설전을 벌였습니다. 우리 세 분은 윤희숙 의원의 대선 출마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주셨고 최 교수님의 생각도 같을지 궁금합니다. 그 윤희숙 의원이 출마하시는 게 제가 뭐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뭐 그게 여러 가지로 대선 과정에서 다양한 정책적 검증의 대상이 되는 것에 도움이 된다. 이거는 저는 동의해요. 그러니까 깜이냐 아니냐는 저건 이제 뒤에 판단이 남아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분이 깜이 아니라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오해를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아마 이제 박성준 대변인 입장에서는 이분이 그런 능력이 없는지 있는지는 판단이 국민이 하실 거다라는 얘기고 네. 저는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도 저분이 나와서 그 기본소득 관련해서 토론하고 하면 저는 적극적으로 할 거라고 봅니다. 그게 어찌 보면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기본소득이나 이재명 지사가 갖고 있는 정치 철학을 좀 더 선명하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어요? 저는 이재명 지사 측에서 예컨대 윤희숙 의원이 나오니까 뭐 저걸 부담스러워하거나 뭐 공격하거나 그런다고 보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어찌 보면 이 대선판에서 기본소득이나 이런 부분들이 논쟁이 돼서 그게 주요 이슈가 되는 것 자체가 이재명 지사가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두 분이 정말 윤희숙 의원도 그렇고 또 이재명 지사도 그렇고 이 부분에서 논쟁하고 토론하면서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활발한 어떤 그 정책적 대결을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저는 평가합니다. 자, 윤희숙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윤 전 총장이 우리 당 국민의힘에 들어오면 서로 더 잘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스파링 파트너가 되는 것이다. 스파링 파트너가 왜 복싱할 때 본격적인 링 위에 올라가기 전에 연습 경기 상대가 되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할 경우에 나중에 윤희숙 의원과 단일화에 나서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던데요. 향후 행보를 좀 잘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